네, 반갑습니다.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테마를 읽어주는 매니저 이상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북주가 중요한지, 그리고 대북주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북주를 우리가 언급하기 전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트럼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는 1946년도에 태어났고요. 자, 아버지의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장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해서 트럼프 타워를 개장하고 쭉쭉쭉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요. 재선 도전에 실패하고 다시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라면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를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바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사업을 확장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대북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트럼프는 미국인으로서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을 번창시켰다면 이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지정학적인 중요한 위치들을 투자하고 개발해서 미국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역이 미국의 이득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매입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죠.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돈 주고 산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를.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한테 대화를 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덴마크의 메데 프레드릭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는 그린란드의 소유권이 미국의 경제와 그리고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 트럼프가 이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 때에도 그린란드를 매입하려고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그린란드가 지금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의 얼음들이 녹으면서 북극해 항로가 개척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파나마 쪽에도 계속적으로 이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의 이 지정학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중국 땅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상선들의 덤탱이를 매기면 미국이 바로 다시 압수하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트럼프는 일단은 나라 내부의 경제 흐름보다도 이 외부의 지정학적 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대북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정학적 위치잖아요. 북극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가 여기가 있어요. 러시아랑 가깝게 붙어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덴마크의 수도보다 미국의 뉴욕에 그린란드가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극 항로를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남방 해상 수송로를 이용을 하면 부산에서부터 네덜란드까지 40일이 소요가 됩니다. 무려 22,000km를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북극 항로는 다릅니다. 15,000km만 가면 되고 30일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지리적 요충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으니까 노자지다. 북극 쟁탈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 들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이 북극 항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북극 항로로 굉장히 돈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친해지면서 이 북극해를 먹으려고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북극해도 1대1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나 이쪽에도 중국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흐름이죠. 여기를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향후 지정학적 패권 경쟁에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는 이유로 그 이래로 중국이 북극권에 대한 그런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이 트럼프의 영토 발언이 임적국들과 분쟁 촉발 가능성을 고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트럼프는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탁월해요. 어떤 부동산들이 어떤 지정학적 위치들이 미국의 국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왜 이렇게 트럼프가 생각을 하냐면 바로 헨리 키신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헨리 키신저가 미국의 정치, 경제, 뭐 문화, 뭐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헨리 키신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경제국들과의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부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이 손잡는 것은 굉장히 미국의 국익에 있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나라들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구간에 미국이 진출을 해서 그 두 개의 나라들과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헨리 키신저의 후임이 브레진스키라는 그런 외교관이 있는데 그 외교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이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경쟁국들, 적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해서 지금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란드에 트럼프의 장남을 보내가지고 홍보 활동을 또 펼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장남이 갔다는 것은 황태자가 간 거잖아요. 그쵸? 미국 옛날에 중국 왕조로 치면 태자가 가가지고 그 지역을 둘러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보고 오라고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위치도 좋고 히토류도 나고 북극 항로도 있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나라들은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린란드, 우리나라, 일본도 갔는가 모르겠네. 하여간 미국의 초동맹국들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둘러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트럼프 주니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좀 둘러보고 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일단은 김정은이 과거에 폼페이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대가로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제가 워낙 좋지 않고, 그리고 언제 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제를 조금 살려가지고 인민들을 달래서 체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것을 김정은이 원한다라고 폼페이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미국과 협상하던 와중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렸죠. 트럼프가 이제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자, 그러면 아까 헨리 키신저가 얘기를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정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적국, 경쟁국들과 국경을 맞댈 수 있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미국의 경쟁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국 두 나라가 어디죠?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지역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낮은 선봉지대입니다. 그리고 요 구간, 심포라는 지역인데 요 두 개 구간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협상을 할 것 같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할 것 같아요. 미국은 대신에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경제적 지원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다른 나라들에는 다 지금 관세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 너네만은 관세를 면제해 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 지역을 내놔라. 심포 지역이나 낮은 선봉지대를 개방을 해서 미국의 재산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너의 체제는 보장해 줄게. 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 러시아, 미국의 이 딱 삼각형 균형이 딱 맞춰집니다. 그럼 한반도는 또 평화가 또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될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러시아, 중국의 견제를 위한 전진 기지로서 우리도 함께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배를 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철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아니, 미국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 영해입니다. 여기는 러시아 영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현재 사할린으로 진출하려고 해요. 연해주 땅도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할린 섬 있잖아요. 여기도 중국한테 팔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선들이 이렇게 오는 건 무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철도가 연결돼서 낮은 선봉지대까지 가는 요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해저 터널 안 되면 그냥 부산에 내려서 부산에서 그냥 철도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면 우리나라는 이 철도를 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협력 간에 굉장히 경제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경협주, 대북주를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남북 경협주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부산 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 철도주로 볼 수 있고요. 과거에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2018년도 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대화한다 해가지고 무려 700%가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상승해버렸죠.
이런 파괴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남북 경협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디에프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도 과거에 남북 경협 이슈로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거의 80% 빠지고 지금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동전주로서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신원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지금 25일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일신석재, 최근에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1선을 지지받으면서 크게 주가가 밀리는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신석재, 신원, 뭐 좋은 사람들, 뭐 인디에프, 그 다음에 부산산업, 대아TI, 요런 종목을 우리 하우투머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오늘은 남북경협주 좀 알아봤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